군 당국이 유사시 북한 탄도미사일을 발사 직후 상승 단계에서 KF-X 등에서 발사한 고속 미사일로 요격하는 무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면 미사일 파편이 북한 땅 위에 떨어지는 피해가 생길 수 있어 북한의 실제 미사일 발사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 요격이 어려운 북신형 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도 요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군 당국은 미국과 공동 개발을 추진, 중장기적으로는 항공기 탑재 레이저 무기로 북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맞춰 개발, 한미 공동 개발도 추진.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망은 패트리엇 X3 미사일과 천궁이 개량형 미사일 등으로 북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토록 돼 있어 요격에 성공해도 파편이 우리 땅에 떨어질 수 있고 요격 시간이 매우 짧아 실패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거론돼 왔지만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19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F-X 등에서 발사되는 북미사일 요격 무기를 개발 중이라며 미국과의 공동 개발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요격 무기는 북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KF-X 등에서 발사돼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게 된다. KF-X는 오는 2026년까지 개발될 예정인데 이에 맞춰 2020년대 말쯤까지 KF-X에 장착할 요격 미사일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일단 미사일 형태의 요격탄을 개발한 뒤 중장기적으로 전투기 또는 무인기 탑재 레이저 무기를 개발, 레이저로 요격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군 당국은 특히 미국이 북한의 ICBM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고 레이저 등 상승 단계 요격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한미 공동 개발도 추진 중이다. 한 소식통은 지난해 미측의 상승 단계 요격 무기 공동 개발 의사를 타진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및 개념도 첫 공개. 국방과학연구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요격 개념도에 따르면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등이 발사된 북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탄을 탑재한 KF-X 등의 표적 정보를 보내면 요격탄을 발사.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가늘고 긴 형태의 요격탄 그림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ICBM 등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솟구쳐 올라가는 상승 단계에 추진제 연소를 끝내고 대기권 밖을 비행하는 중간 단계에 다시 대기권에 재진입해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는 종말 단계 등 3단계로 비행한다. 전문가들은 이중 상승 단계 요격이 북한의 ICBM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지적해왔다. 미 미사일방어청은 탄도미사일 요격의 가장 이상적인 방책이 상승 단계라며 이 단계에서는 대응책이 동원되지 않는 데다 미사일 탄두가 지정 표적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 무인기로 북미사일 탐지 후 상승 단계 요격 체계 개발 중. 미 해군연구소가 발행하는 군사 전문지 프로시딩스도 지난 2017년 상승하는 탄도미사일은 궤적이 분명한 단일 대형 표적인데다 대응책을 동원하지 않아 중간 단계와 종말 단계보다 탐지와 요격이 훨씬 쉽다고 밝혔다. 프로시딩스는 DPI에 적합한 소형 요격체는 비용 측면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미 허드슨 연구소와서 허먼 선임연구원은 지난 2017년 3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DPI는 요격 미사일과 첨단 적외선 감지 장치를 탑재한 무인 비행체를 북한 외곽 350마일 지점 약 17km 상공에 띄워 24시간 북한 지역을 감시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요격 미사일은 탄두 중량 225kg으로 ICBM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실제로 지난 2016년 6월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실시된 첫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 훈련에서 중고도 무인 공격기 리퍼 2대의 첨단 적외선 탐지 장치를 장착, 지상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탐지에 성공했었다. 미국은 하늘에 오래 머물 수 있는 무인기로 북미사일 발사를 탐지한 뒤 곧바로 미사일이나 레이저를 발사, 상승 단계에서 북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패트리엇, 사드 등 종말 단계 요격 무기들의 한계. 미국은 앞서 보잉 747에서 강력한 레이저 광선을 발사,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상승 단계의 북미사일을 요격하는 ABA를 개발하다 2011년 중단했다. 요격 수단인 화학 레이저의 안전성과 성능 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승 단계 요격이 가장 이상적임에도 개발이 늦어진 것은 미사일의 상승 단계 비행 시간이 1에서 5분에 불과, 탐지부터 요격까지 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간 및 종말 단계 요격 무기들이 집중적으로 개발, 배치됐다. 미국이 알래스카 및 캘리포니아에 배치 중인 GMD와 이지스함에 배치된 SM-3 미사일이 대표적인 중간 단계 요격 무기다. 하지만 중간 단계 요격은 진짜 탄두와 가짜 탄두를 구분하기 어렵고 거리도 멀어 효과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종말 단계 요격 무기는 주한미군에도 배치된 사드와 패트리엇 X3 등이 대표적인데, 요격이 성공하더라도 파편이 아군 지역에 떨어질 수 있고 요격 시간이 너무 짧아 실패 위험성이 있다는 게 한계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 상승 단계 요격 시 장점 많아. 현재 종말 단계 요격 무기로 한미 양국군은 패트리엇 X3 CRI를, 주한미군은 패트리엇 최신형인 텍3 MSE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국군은 올해 말부터 패트리엇 X3와 비슷한 국산 요격 미사일 천궁이 수개 포대를 2022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은 최대 요격 고도가 150km인 사드 1개 포대도 경북 성주에 배치했다. 북한의 신형 북한판 이스칸데르 및 에이테킴스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은 최대 비행고도가 30에서 50km에 불과해 주한미군 사드 체계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고, 기존 패트리엇 X3, CRI나 천궁이 미사일로도 요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미사일 상승 단계 요격에 성공하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한국형 전투기 KF-X의 차원 다른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지난해 10월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KF-X의 실물 모형이 최초 공개되었다. 공개된 KF-X 실물 모형에는 미티어 및 아이리스-T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스마트 폭탄인 레이저, 제이담과 480갤런 외부 장착 연료 탱크 모형이 장착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하이 관계자는 많은 무장 가운데 기체 하단에는 약 200km 날아갈 수 있는 미티어가 장착된다 면서 특별히 미티어를 강조했다. 참고로 공대공 미사일이란 항공기에 탑재하여 적이 항공기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유도탄을 얘기한다. 유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티어는 가시거리 밖의 적기를 격추하기 위해 유럽의 MBDA사가 만든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지난해 11월 22일 MBDA는 KF-X의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통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계약에는 미사일 장착과 각종 테스트 비행까지 포함됐다. MBDA사는 KF-X 전투기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각종 기술 지원 등을 수행하고 테스트 비행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KF-X는 공대공 무장 장착과 관련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KF-X의 공대공 무장으로 미국산 공대공 무장인 AIM-120 암람과 AIM-9X 사이드와 인더 등을 KF-X에 탑재하려 했으나 미정부 수출 승인 거부로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로 방향을 전환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결정이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특히 미티어는 AIM-120 암람과는 성능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앞서 고려했던 AIM-120 암람은 꾸준한 업그레이드로 일선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NVIDIA사의 미티어에 비해 성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티어의 경우 사거리 100여 킬로미터의 AIM-120 암람에 비해 더 먼 거리에서 적기를 요격할 수 있다. 특히 미티어는 초음속 비행에 가장 효율적인 램제트 엔진의 일종인 덕티드 로켓을 채용했다. 덕티드 로켓 덕에 미티어는 공대공 미사일 가운데 유일하게 단거리 달리기 선수와 같은 초스피드와 중장거리 달리기 선수의 지구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속도와 고기동성 그리고 능동 레이더 및 복합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 미티어를 적기가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리고 KEFX의 경우 향후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AIM-120 암람을 선택했을 경우 수출 때마다 미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KEFX 전투기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독일 딜사이 아이리스-T를 채택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사거리가 25km에 불과하다. 미국제 AIM-9X 사이드와 인대보다 짧다. 반면 NVIDIA가 개발한 아스람 미사일은 사거리가 50km에 달하고 스텔스 전투기인 F-35에도 장착될 예정이다. 특히 국산 AESA 즉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한 KEFX는 예전보다 먼 거리에서 적기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보고 먼저 쏘는 방식의 공세적인 공중전 수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아이리스-T보다 사거리가 2배 이상 긴 아스람은 KEFX의 공중전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